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단순히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내는 형태의 게임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태의 게임을 생각해달라며 각 계열사 CEO들에게 근본적인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달 제주에서 개최된 CEO 세미나에서 SK가 보유한 자원 가치를 과거나 현재 가치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체인지한다는 건 기업의 정체성을 바꾸는 문제라며 현재 상태에다 디지털을 조금 더하는 게 아니라 굴뚝 기업에서 아예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각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객의 수요를 만들어내고 확장해서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가치에 차이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21년 북미 시장의 첫 크로스오버 트럭 산타크루즈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 엘라베마 공장은 오는 2021년부터 크로스오버 트럭을 생산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크로스오버 트럭은 픽업 트럭과 SUV의 장점을 결합한 차량으로 현대차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전략에 따라 산타크루즈의 생산과 판매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총 4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4,794억 원을 투자해 차체 및 부품 처리 공간 등을 확장하고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1,2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주 17시간 이하 초단기 일자리 증가율이 지난 10월 2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과거 IMF 외환 위기 이후 최대치입니다. 14일 통계청의 2019년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50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5% 증가했습니다. 고용률은 61.7%로 1996년 10월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초단기 일자리의 증가는 수치상으로 고용 증가를 뜻하지만 사실은 경제 위기의 징후로 읽힙니다. 앞서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 때 초단기 일자리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10월 취업자가 전년보다 42만 명 가까이 늘었다면서 고용의 뚜렷한 개선 흐름이 더욱 공고화된 모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해석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기를 부정하는 정부의 태도가 진짜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포스코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 국제 가공 용접 전시회에 협력업체인 고려용접봉과 함께 참가해 첨단 용접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전시회에서 고려용접봉과 함께 자동차 건설용 고강도강 등 최고급 철강 제품에 적합한 용접 재료와 용접 기술을 패키지로 홍보하고 글로벌 신규 수주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두 회사는 자동차와 해양, 에너지 등 6개 분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첨단 용접 기술인 포스젯을 전시회 현장에서 시연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강소기업 인증을 받은 고려용접봉은 지난 2016년 포스코와 용접재료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한 후 관련 기술 개발에 공조하는 한편 독일과 중국 등에서 열린 국제기술 전시회에도 동반 참가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지난 13일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중소협력사 금융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4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는 두산이 120억 원을 3개 은행에 나눠 예치하고 은행들도 1대1 매칭펀드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조성됩니다.
두사는 예치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협력사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협력사는 기존에 적용받던 금리보다 최대 1%포인트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두사는 이번 동반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을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사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추진했던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11개 SK 관계사 차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미얀마 전역에 총 432만 대의 쿡스토브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3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있는 농림부 교육센터에서 미얀마 전역에 보급할 쿡스토브와 차량 등 보급 지원 물품을 전달하는 착수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쿡스토브는 시멘트 소재로 만들어진 난로 형태의 조리도구로 열 효율을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량 및 나무 땔감 사용량을 줄이고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SK그룹은 향후 5년에 걸쳐 미얀마 전역에 172만 8천 가구를 대상으로 총 432만 대의 에너지 고효율 쿡스토브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앞세워 기존 게이밍 모니터 시장을 넘어 사무용 모니터 시장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14일 대만 타이페이 그랜드 메이플 호텔에서 삼성 커브드 포럼 2019를 개최하고 49인치 대형 모니터를 선보이며 B2B 모니터 시장에 본격 진출을 알렸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자리에서 27인치에서 49인치까지 총 11종에 이르는 다양한 커브드 모니터 패널을 공개하고 참석자들이 커브드와 평면 모니터의 가독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효학 삼성 디스플레이 대형 사업부장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시장 확대를 위해 고객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제품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9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IT 기기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720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듀얼 스크린 스마트폰 신제품인 LG V50S 싱큐와 함께 게이밍 브랜드인 LG 울트라 기어 모니터와 노트북 등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LG전자는 전시 공간의 절반을 스마트폰 체험 존으로 꾸몄습니다. LG전자는 이 공간에 LG V50S 싱큐와 LG 듀얼 스크린을 각각 150대씩 설치하고 관람객이 배틀그라운드와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 등 인기 모바일 게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NC소프트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3,978억 원, 영업이익 1,28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품별 매출은 모바일 게임 2,133억 원, 리니지 518억 원, 리니지2 2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PC 온라인 게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한국 3,013억 원, 북미 유럽 245억 원, 일본 190억 원, 대만 88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리니지는 리마스터 업데이트 이후 2배 이상 증가한 이용자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리니지2는 부분 유료화와 대규모 업데이트의 영향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